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주와 육효가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현실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드리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겉으로 보이는 사주 구조와 실제 작용이 완전히 일치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며, 특히 재물과 투자,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얽혀 손실로 이어지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본 사주는 갑진년 갑술월 갑오일 임신시로 구성된 남자 사주로서 천간에 갑목이 3개나 드러나 있으며, 갑목일간이 지지의 뿌리가 약한 구조로 형성된 신약사주입니다. 첫째, 월령을 전혀 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지술토는 건조한 토로서 목의 생장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말리고 소모시키는 작용을 하며, 둘째로 지지에서 화 기운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목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설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화와 술토의 결합은 화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구조이며, 여기에 세운에서 사화까지 유입될 경우 화의 설기작용은 더욱 강해집니다. 셋째로 시지 신금의 존재는 갑목을 직접적으로 극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넷째로 일간 갑목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뿌리인 진토마저 술토와의 충으로 인해 안정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주는 근이 약하고 설기와 극이 동시에 작용하는 신약 사주입니다. 격으로는 월지 술토를 중심으로 재성이 형성된 편재격으로, 문제는 이 편재를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본 사주는 신약 구조이기 때문에 재를 취하는 순간 오히려 재에 끌려다니거나 재로 인해 손실을 보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기회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돈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힘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는 손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용신은 약한 일간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하며, 인성인 수와 비겁인 목이 용신으로 작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금과 화는 각각 극과 설기를 유발함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기본 구조 위에 을사년 유년운이 들어오면서 사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을사년의 천간 을목은 겁재로 작용하여 재물을 나누거나 빼앗기는 형태를 만들고, 지지사화는 식신으로 작용하여 일간의 기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설기작용을 강화합니다. 특히 원국에 이미 존재하던 오화와 술토의 화 기운에 사화가 추가되면서 화 기운이 완성에 가까워지고, 이는 판단력 저하, 욕심 증가, 과신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 사와 술의 원진 관계가 형성되면서 심리적 왜곡과 판단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 상황에서 특히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술 원진의 영향은 진술충을 촉발합니다. 또한 진술충이 이미 존재하는 구조에서 재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들어오더라도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깨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 남성은 지인의 종목 추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고, 처음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천받은 종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약 3개월 만에 3천만 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주 구조와 운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선 지인 추천을 통해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은 배신령과 겁재의 특징이 동시에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수익이 발생한 것은 식신작용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초기에는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결국에는 더 큰 설기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후 하락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은 원진 작용에 의한 판단 왜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진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확신을 갖게 만들고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며, 특히 손실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음령관법을 적용하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지는 절공지, 술은 병액지, 오는 원망지, 신은 분리지에 해당합니다. 절공지의 진토는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로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는 작용을 하며, 병액지의 술토는 문제와 손실이 현실화되는 자리로서 재물 손실이 건강이나 스트레스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망지의 오화식상은 감정적 반응과 후회를 유발하여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고, 분리지의 신금은 끊어내야 할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관계와 판단의 분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음령술로 보면 진토와 술토는 조상령과 원한령의 성격을 가지며, 오화는 자살령과 애증령, 신금은 배신령과 무열령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합된 구조는 신줄 혼재령에 해당하며, 특히 재물과 인간관계에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단순히 투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 인연과 감정 구조, 인간관계 패턴이 동시에 작동하여 사건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된 투자, 초기 수익으로 인한 확신, 이후 손실 확대와 손절 실패, 그리고 최종적인 큰 손실이라는 흐름은 이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을사년은 또한 겁재와 겁살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로서 재물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신뢰 붕괴, 그리고 체면 손상까지 동반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갑오일주 기준으로는 망신살의 작용도 겹치기 때문에 투자 실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정 내 갈등이나 대인관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건강적으로는 화기운 과다와 토의 충돌로 인해 위장 개통, 허리, 관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성 질환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재물을 취하는 능력보다 재물로 인해 흔들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투기성 투자나 타인의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 방식은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사년의 3천만 원 손실은 단순한 실수나 판단 미스라기보다 사주 구조와 운의 흐름, 그리고 운명적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체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삶의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상 기운과 음령적 흐름을 정리하는 작업이 병행될 경우 재물과 인간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6효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 6효계는 신월 을해일에 잡게 된 것으로 본괴는 택산함이며 2효가 동하여 변괴는 택풍대과로 전환됩니다. 이 괴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처음에는 감흥과 끌림, 즉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형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과함과 무너짐으로 귀결되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택산함괴는 본질적으로 감정적 반응, 유혹, 외부 정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의미하며 특히 재물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말이나 정보, 혹은 분위기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에 2효 관기가 동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단순한 관심이나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는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괴가 태풍대과로 바뀌는 것은 이러한 시작이 결국 지나침으로 이어지고 그 지나침이 구조적 붕괴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즉,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손실로 귀결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괴에서 재물의 실체를 나타내는 처재효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2효 관귀 아래에 은복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은복된 재효는 재물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투자 대상이나 수익 구조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정보나 설명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본질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했음을 뜻합니다. 이 경우 재물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이 아니라 리스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귀 밑에 재가 음복되어 있는 구조는 욕심이나 기대, 혹은 외부의 자극이 재물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형태로 해석되며 이는 투자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2효의 관귀 5화는 동효로서 이 괴의 핵심 작용점이 됩니다. 관귀는 재물 질문에서 단순히 관직이나 압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부담, 손실 가능성, 스트레스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귀가 동했다는 것은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실제 행동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관귀는 추작을 띠고 있어 말과 정보, 소문, 추천과 같은 요소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즉,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나 정보, 혹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조에 의해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작은 과장과 포장,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단계에서 이미 정보의 순수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관귀는 휴수 상태에 있어 본래 기운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했다는 점에서 실체는 약하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던 리스크에 끌려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귀가 동해서 세효 신금을 바로 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효는 신금 형제효로서 공망에 놓여 있고 원령에서는 비화되었으나 일진에서는 휴수 상태를 보입니다. 세효는 자신, 즉 질문자의 판단과 인식, 그리고 선택을 의미하는 자리인데 이 세효가 공망이라는 것은 판단의 근거 자체가 공허하거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망은 단순히 약하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효 공망은 틀린 판단을 넘어 헛된 것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해석되며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는 뜻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여기에 형제효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그 판단이 결국 재물의 소모나 손실로 이어진다는 구조가 됩니다. 형제효는 경쟁, 분산, 나눔의 의미를 가지며 재물 질문에서는 돈이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효 형제 공망은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거 없는 판단으로 돈을 계속 소모하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령에서 비화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세가 있어 보이고 스스로도 확신이 강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일진에서 휴수라는 점은 실제 실행력이나 현실 대응 능력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생각은 강하지만 현실은 받쳐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효의 해수 자손은 왕상하며 등사를 띠고 있습니다. 자손은 결과, 수익, 성과를 의미하는 효로서 왕상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사는 착각, 환상, 허상을 의미하는 육신으로 겉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될 것 같은 느낌, 곧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가 강하게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이는 투자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나 흐름보다 주관적인 기대와 느낌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의 왕상과 등사 작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손절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효의 유금 형제효는 공망 상태에 있으며 원령에서는 비화되고 일진에서는 휴수입니다. 이 역시 재물의 흐름이 실속 없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형제효가 공망이라는 것은 돈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의 실체나 규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화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수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손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상효는 미토 부모효로서 현무를 띠고 있으며 이효의 관기 오화와 오미합을 형성합니다. 부모효는 정보, 문서, 근거, 결과 정리 등을 의미하는데 현무가 결합되면 숨겨진 정보, 왜곡된 사실, 혹은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정리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일부는 숨겨지거나 왜곡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기 오화와의 오미합이 형성되면 리스크와 결과가 서로 결합되어 끊어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육합은 단순히 좋은 결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집착, 얽힘, 이탈 불가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 경우에는 손실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특히 관기가 동한 상태에서 상효와 합을 이루었다는 점은 초기에 잘못된 판단과 진입이 끝까지 영향을 미쳐 최종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끊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효에서 나타나는 해수 자손이 관기, 오화를 회두국하는 구조는 이 궤의 결론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두국은 결과가 원인을 치는 구조로 처음의 선택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손은 원래 수익과 결과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추작과 결합되어 수익에 대한 기대나 이야기, 즉 이익이 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결국 관기, 즉 리스크를 건드리면서 손실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을 기대하고 버틴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궤는 정보에 끌려 진입하고 기대에 의해 버티다가 결국 구조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효 공망으로 인해 판단의 근거 자체가 불안정하고 오미합으로 인해 중간에 빠져나오지 못하며 회두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궤가 나왔을 경우에는 진입 자체를 피하거나 이미 들어갔다면 빠른 손절이 유일한 대응책이 됩니다. 결국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이 나쁜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도 좋게 해석하는 오류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운세를 올바르게 알고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올바른 역술은 인생의 등대지기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현재 운세는 알고 덤벼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임사